뉴욕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이 피츠버그의 회당 대학살 사건 이후 할로윈데이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 병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에는 각종 모양의 커스텀을 입고 행진하는 수만 명의 참가자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다음 주 11월 6일 중간선거날 시티바이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욕시경이 민영 쓰레기 트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의 이계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뉴욕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 북동부 외곽에서 작업 중이던 헬기가 전선줄에 얽히면서 캐나다 국경선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비크맨 타운에 추락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헬기는 뉴저지의 하몬턴 회사 소속으로 이날 4명의 작업 근로자들이 전력선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전기, 변압기 등을 검사할 때 높은 타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헬기에 4명이 타고 일을 진행합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경이 피츠버그의 회당 대학살 사건 이후 할로윈데이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 병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맨하탄 타임스퀘어 등 주요 관광지에 추가 순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당국은 1년 전 있었던 웨스트사이드 자전거도로 테러 공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철저한 보안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오늘 할로윈데이를 맞아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에는 약 6만여 명의 참가자와 9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천 명의 경찰 병력과 K9 부대와 항공기를 포함한 추가 보안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모든 거리와 업타운 거리에서 경찰 차량을 이용해 무단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밤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가을입니다. 뉴욕은 할로윈 축제로 거리가 들썩였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에는 각종 모양의 커스텀을 입고 행진하는 수만 명의 참가자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매년 맨하탄 다운타운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는 캐널 스트리트에서부터 6 애비뉴를 따라 16가까지 이어집니다.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남녀노소 누구나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어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할로윈 시즌에 맞춰 뉴욕을 찾는 관광객 수도 상당히 있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뉴욕은 이제 연말 할로데이 시즌 준비로 분주해질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연말연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11월 6일 중간선거날 시티바이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통수단 문제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되면서 시티바이크 모기업 모티베이트는 더 많은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일 뉴욕시를 비롯한 8개 도시에서 시티바이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날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이크 투 보트를 입력하면 30분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시티바이크 모기업인 모티베이트에서 마련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젊은 층 유권자 29%가 교통편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티바이크는 뉴욕 외에도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DC, 마이애나폴리스, 포틀랜드, 저지시티, 콜럼버스, 오하이오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11월 6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한편 모티베이트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리프트도 경쟁업체 우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에 무료나 할인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날 50% 할인된 가격으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일부 비영리 단체를 통해 무료 이용권도 제공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애플이 컴퓨터 새 모델과 아이패드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애플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신제품은 태블릿이 출시된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변화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뉴욕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패드의 업데이트된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두께도 약 15% 얇아졌고 전체 테두리도 극소화시켰습니다. 그동안 항상 화면 밑에 있던 홈 버튼도 없앴습니다. 그 밖에 기존 헤드폰 잭 대신 USB-C 포트로 대체한 점도 새롭습니다. 아이패드 신제품에는 애플 스마트폰에 장착되었던 안면 인식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동안 얼어붙은 태블릿 시장을 깨울 신무기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는 스크린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12.9인치의 경우 대당 가격은 $999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증오범죄로 기록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 총기 난사 피해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은커녕 싸늘한 민심만 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과 선동의 언어를 계속해 온 것이 우파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겼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및 장녀 이방카 내외와 함께 이날 희생자 장례식이 처음 열린 피츠버그 엘러게이니 카운티의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에 경찰 저지선 근처로 모여든 약 1000명의 시위대는 말이 중요하다, 트럼프 집으로 가라, 더 이상 증오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한 독일 간호원이 두 병원을 오가면서 100여 명의 환자를 살해한 일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화요일 열린 독일 올덴부르크 재판정에 출두한 41세 전직 남자 간호원 니엘 호겔은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희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약 100여 명의 환자의 살인 행위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폴더로 얼굴을 가린 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호겔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환자들을 살해해 왔습니다. 호겔은 입원한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심장병을 일으키게 한 후 자신이 살려내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에 직면한 환자를 기적적으로 살려낸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이런 행동을 자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과정에서 그는 무려 100여 명의 환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경이 민영 쓰레기 트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게 후진하는 차량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교통법을 위반할 시 운행이 금지되거나 트럭이 견인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맨하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와 사우스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단속은 일주일간 시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모든 구역에 쓰레기 트럭을 단속하는 차량이 적어도 한 대 이상 배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16년 이래로 민영 쓰레기 트럭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법규를 위반한 민영 쓰레기 트럭에 발부한 소환장은 2000여 개에 이릅니다. 프로포폴과 함께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이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카를로스 사라테 박사는 케타민이 우울증과 조울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테 박사는 하버드 정신의학 리뷰 최신호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 케타민은 투여 24시간 안에 우울증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24시간 후면 이러한 효과가 정점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증세가 중증이거나 다른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케타민은 특히 자살 생각을 급속히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고무된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은 증세가 심하거나 항우울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케타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타민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부작용과 함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기엔 아직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 경찰은 19살인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8일 어제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너무 심한 구타와 폭행이 10대인 3명이 저지른 범행으로는 믿을 수 없다면서 뒤늦게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대인 가해자 3명은 폭행 후 칼을 사용하여 가방끈을 자르고 달아났습니다. 뉴욕 브롱스 지역 경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경관은 다른 경관을 차에서 내려주는 순간 총격이 가해졌고 다행히 어깨를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어두운 색상의 후드티와 어두운 색상의 바지와 신발을 신은 4명의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플러싱의 한 한인마트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현금이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절도범이 해당 마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김 씨 소유의 벤츠 SUV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깨고 금품과 현금 등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마트 주차장 등지에서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내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사립학교연합은 올해부터 채용하는 모든 교직원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원조회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스카스데일의 퀘이커리지 초등학교에 폭탄 위협이 쓰여진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위협이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학교 당국 안전보호부서, 긴급구조부서, 스카스데일 경찰국의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과 교직원을 인근의 스카스데일 고등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출 특별선거를 열흘여 남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쿠글러 세들브룩 경찰서장이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쿠글러 후보는 마이클 사우디노 전 셰리프가 11월 6일 선거일을 37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뉴저지 선거법에 따라 열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빈곤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빈곤율은 최근 크게 상승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3만 9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학생의 74%인 83만 9,705명의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급식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 시니어 골든키의 메디케어 강영수 대표님과 메디케어 플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뵙습니다. 네. 예, 가끔 질문을 받는데 네. 처음 65세가 돼서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 네. 메디케어 가입 기간을 놓친 분들이 꽤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음 65세가 되면 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네. 7개월 줍니다. 아, 즉 생일이 네. 있는 달 네. 이전 3개월과 생일이 있는 달 그리고 생일 이후에 3개월 해서 7개월입니다. 네. 예를 들어 2019년 3월 15일이 네. 만 65세 생일이 된다면 3개월 전인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에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보험은 2009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첫날인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3월 1일 이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즉 네. 메디케어에 상응하는 보험 플랜 없이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하실 때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지각 가입 연체료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계속 내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주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메디케어 카드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새 카드 발행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서 새 메디케어 카드가 금년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미국 동북부 지역은 10월 15일 현재 새 카드 발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새 카드는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네. 이 지역 거주자로서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마이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에 접속하여 현 네. 주소가 맞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카드를 받으시면 이전 카드는 즉시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게 듀얼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분들 중에 메디케어와 네. 메디케이드를 함께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모아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이 듀얼 플랜입니다. 주치의와 전문의가 모두 듀얼 네. 플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면 코페이나 코인슈런스 등 본인 네. 부담 비용 없이 여러 가지 혜택, 그 밖에 OTC, 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무료로 구입한다든가 네. 짐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듀얼 플랜이 현재 몇 군데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에 가입된 병원이라든가 네. 또 혜택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이 플랜에 가입했다가 다시 또 취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네. 플랜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치과 혜택은 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치과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요. 네. 오리지널 정부 메디케어 플랜에는 치과 혜택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경우에 네. 제한된 혜택이 네. 있으나 고객이 원하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8년도에는 계약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연일의 치아 검사를 네. $0 코페이라는 플랜이 있었는데 네네. 2019년도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HMO 플랜에서 연 500불 또는 연 1000불까지 프리벤티브와 컴프리헨시브 이게 그 예방하고 치료, 치아 네. 치료에 대한 네. 건데요. 네. 이런 치과 혜택을 $0나 또는 20불 코페이 내고 네.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참. 네, 계약된 네. 치과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이 네, 있지만 네, 그렇군요. 네.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들 네. 플랜을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세미나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예, 네. 예. 저희 그, 시니어 골든키에서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에 2번 그 토요일 11시나 또는 2시 30분 그리고 네. 주일날 2시 30분에 메디케어 플랜 세미나를 갖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중에서 네. 저희가 한 플랜을 정해 소개해 드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10월 27일에는 오전 11시에 시작하고 그 후 토요일은 오후 12시 30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네. 시간이 바뀝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항상 2시 30분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니어 골든키 메디케어 강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